이번 토픽은 오차항의 정규성과 노멀 QQ 플러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차항의 정규성은 이 가정, 6개 가정 중에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에라텀이 normally distributed, 에라텀이 정기분포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이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회기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x의 값이 x1일 때 y 값은요 이렇게 분포를 할 거예요. 어떤 y는 높게도 나올 수 있고 어떤 y는 낮게도 나올 수 있고요. x의 값이 x2일 때 y의 값은 이렇게 분포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에라텀이 요게 정기 분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분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찰점이 만약 여기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어떤 분포를 해야 되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 분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린 것은 y에 대한 분포지 않습니까? 에라텀에 대한 분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가정에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에라텀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x의 값이 x1일 때 여기가 되겠죠. x 값이 x2일 때는 여기가 되겠죠. x1일 때 요거의 분포는 에라텀이 y축으로 했을 때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의 값이 x2일 때 이 y의 분포는 y축을 엡실론을 했을 때 분포가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이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4번 가정입니다.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예측을 할 수 없을까요?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t-테스트 같은 이 각종 테스트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에라텀은 정기분포를 따라야 된다 입니다. 물론 평균은 0이어야 되고요. 분산은 일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정 2에 의해서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하다는 표시인데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엡실론 1의 분산은 시그마 엡실론 제곱이고 엡실론 2의 분산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네요. 1일 때도 이렇고 2일 때도 이러니까 분산이 일정하다는 표현입니다. 분산이 일정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일 때 이 1의 값이고 2일 때 이 2가 있는 값이면 분산이 일정하지 않다는 뜻인데 이게 없으니까 1, 2가 없으니까 분산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오차항이 정기분포를 따르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노멀 QQ 플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 중에서 노멀은 뭔지 다 아실 거고요. 플랫도 아실 거고요. 여기서 모를 단어는 Q입니다. Q는 퀀타일이에요. 즉 퀀타일 플랫입니다. 지금부터 퀀타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퀀타일은 분위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제일 큰 값을 맥스라 하고 제일 작은 값을 미니멈이라고 하겠습니다. 크기 순수로 나열했어요. 자, 흔한 게 4등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4등분한 걸 쿼타일, 쿼터가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쿼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0등분을 할 수도 있겠죠. 맥시멈을 미니멈을 나눠서 10등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데사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 100등분 했어요. 이것을 퍼센타일이라고 부릅니다. 퍼센트요. 이 퀀타일이라는 건 쿼타일, 퍼센타일, 데사일을 모두 합친 것을 퀀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퀀타일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순 자산 10분위별, 그러니까 여기서만 데사일로 나눈 거고요. 1분위, 2분위 해서 10분위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1분위는요 가장 못 사는 사람, 그리고 10분위는 최고 부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이렇게 나누는데 밑에가 자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밑에가 10분위가요 제일 자산이 없는 사람 미니멈을 하고 이것을 10등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분위, 2분위, 4분위 이렇게 나왔어요. 순자산이라는 것은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를 뺀 거죠. 자, 이때 이 자료를 볼 때 유의할 점은 이게 개인별인가 아니면 가구별인가를 먼저 구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 통계 자료는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별이에요. 가구별 순자산을 10등분해서 나눈 거예요. 제일 못 사는 계층을 보니까요 평균이, 즉 최하 10%, 여기가 최하 10%의 사람들의 평균이 자산이요 순자산이 마이너스 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자산 10분위, 즉 최고 10분위에 속한, 즉 최고 10%에 속한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약 2억 됩니다. 그러니까 요 최고의 요거의 평균이, 산술 평균이요 약 2억이라는 거예요. 1억 9천, 약 2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자산이 상위 10% 안에 들면 마치 10억, 20억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거예요. 퀀타일은. 그래서 퀀타일 플랫이란 뭔가 분위로 나눈 건데 옆에 노말이 붙었습니다. 노말 QQ 플랫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노말 QQ 플랫이면 어려우니까 노말 말고 연속 균등 분포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균등 분포를 이용한 QQ 플랫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속 균등 분포의 구간이요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5등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분포를 나누면요 이 비끔찍한 면적이 4개가 나오는데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25%씩입니다. 여기서 QQ 플랫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0이 되고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 플러스 5, 10이 있습니다. 그리고 45도 선을 그립니다. 그럼 마이너스 10은 Y축으로 오면 여기가 오겠죠. 마이너스 5는 여기가 올 거고요. 0은 여기가 올 거고요. 플러스 5는 이렇게 되고요. 요거 플러스 10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10, 0,
플러스 5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이 마이너스 0은 하위 0%예요. 그러니까 제일 낮다고요. 10은 상위 0%예요. 제일 높다고요. 0은 상위 50% 또는 하위 50%겠죠. 그래서 상위 50%라고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 5는 상위 25%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5는 하위 25%에 해당됩니다. 이 그림은요,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제는 데이터가요 마이너스 11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값, 제일 큰 값이 플러스 9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실제 데이터가 연속균등분포를 따를까 하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속균등분포를 따를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1은 어디 있을까요? Y축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은 요점에 있는 되네요.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요점에 넣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순위대로 해봤어요. 순위대로 이 실제대로 해봤더니 하위 25%는요 마이너스 6이고요 상위 50%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 25%는 5 플러스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들을 어떻게 찍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6 0 플러스 5로 찍을 수 있겠네요. 이 점들을 수평선을 따라가겠습니다. 수평선을 쭉 따라가다가 어디랑 만나는 점을 찾냐 하면 이렇게 수직선 점선 그은 거 있죠? 그 점하고 만나는 점을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요 점 지키고요. 여기는 여기에 지키고요. 여기는 여기에 지키고 여기는 여기에 지키고 여기는 여기에 지키거든요. 이렇게 빨간 선들의 이 모음을 그림을 QQ 플랫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말이 아니고 연속균등분포이기 때문에 연속균등분포의 QQ 플랫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연속균등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완벽하게 연속균등분포를 따른다면 어떻게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려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 플러스 5,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죠. 자, X축과 Y축은 그림은 동일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다. 자, 실제 데이터가 완벽하게 균등분포를 따른다면 어떻게 되냐면 최하위 값은 마이너스 10이어야 되고 최상위 값은 플러스 1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위 25%는 마이너스 5이어야 되고 상위 50%는 0이어야 되고 상위 25%는 플러스 5가 된다면 완벽한 균등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것을 여기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균등분포를 따른다면 관찰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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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수평선 이동으로 그린다면 관찰점이 이렇게 찍혀야 됩니다. 즉, 이 45도 선에 모든 이 빨간 점들이 있다면 완벽한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왼쪽 그림 뭔가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만큼의 차이가 있고요.
이건 이만큼의 차이가 있고 여긴 차이가 없고 이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크다면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균등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 차이가 작다면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미미하니까 완벽한 균등분포를 따르지는 않지만 균등분포가 유사하니까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QQ 플러스를 이용하면요, 조금 전 말한 것 같은 이 차이를 가지고 균등분포를 따르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기분포의 QQ 플러스를 보겠습니다. 정기분포의 QQ 플러스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분포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등분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균등분포에서는 쉬웠는데 정기분포는 좀 어려워요. 상위 50% 중간값은 여기겠죠. 등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쪽 왼쪽 빗금치 면적, 오른쪽 빗금치 면적, 더 오른쪽 빗금치 면적, 맨 오른쪽 빗금치 면적이 모두 동일하게 25%씩 됩니다. 근데 관찰점은 이 끝을 그려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고 이쪽은 플러스 무한대인데요. 이렇게 하면 설명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제외하고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점이 3점밖에 없네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하면 이해가 더 어려우니까 요 3점만 가지고 할게요. 0, 그 다음에 요거를 플러스 5, 마이너스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QQ 플러스를 그려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 0, 플러스 5입니다. 그리고 45도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수직 수평선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여기가 0 플러스 5가 나옵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이론상으로 그린 겁니다. 이론상에 하위 25%점, 상위 50%점, 이건 상위 25%점입니다. 이제 뭘 볼 거냐면 실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찰점 3점을 볼 거 아닙니까? 여기, 여기, 여기와 대응되는 여기, 여기, 여기를 볼 거예요. 이것이 마이너스 7이라고 하고 이게 0이라고 하고 이것을 플러스 1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7이라는 것은 하위 25%의 점이고요. 이것은 이 0은 상위 50%에 해당되고 이 플러스 10은 상위 25%에 해당됩니다. 이 실제 데이터의 관찰점을 이 Y축에 그려봅니다. 마이너스 7이죠. 그 다음에 0이죠. 플러스 10입니다. 그럼 이 관찰점들을 이 45도 선과 대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수평으로 갑니다. 수평으로 가는데 아까 이 수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 그 점이요, 여기겠네요. 이 경우는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7의 경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관찰점이 이렇게 찍혀요. 이것을 노멀 QQ 플러스라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이 실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를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론상으로 완벽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자, 그 완벽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즉 실제 데이터가 완벽하게 이론과 일치하는 경우 그려볼게요. -5, 0, +5고 45도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관찰점이 Y축에 -5, 0, +5를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하위 25%는 이 왼쪽과 같이 -5이어야 하고 상위 25%는 +5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위 50%는 0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수평으로 이동해서 관찰점들은 45도 선과 비교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완벽하게 45도 선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완벽하게 이론상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근데 이걸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지 않죠. 실제 데이터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이론상의 정규분포보다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가를 보면 이만큼 벗어나 있고요, 여긴 안 벗어나 있고 이만큼 벗어나 있습니다. 즉 이 간격, 이 벗어난 간격이 크면 균등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될 거고, 작다면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분석가가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건 이 간격의 크기가 크다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것이 좋고, 이 간격이 작다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판정해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QQ 플러스는 이 45도 선을 보고 실제 관찰점들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보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판정하면 될지 안 될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1번 45도 선이 있는데요, 관찰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2번 45도 선이 있는데 관찰점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1번을 보겠습니다. 모든 관찰점이 45도 선상에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가 아마도 완벽한 정규분포와 일치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먼저 완벽한 정규분포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규분포, 완벽한 정규분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관찰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실제 관찰점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만큼 간격이 있죠? 이 얘기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인데 그보다도 낮은 점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점이 하위 10%의 위치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위 10%의 위치인데 원래 이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훨씬 적게 나온 거예요. 즉 하위 10%가요 훨씬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하위 10%의 위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빗금치 면적이 10%예요. 지금 이 노란 선은 완벽한 이론상의 정규분포입니다.
그런데 빨간 점을 보니까, 요 점을 보니까요, 하위 10%라고 했는데 그게 더 작대요. 그러니까 실제 관찰은 여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빨간 거는 실제 관찰점입니다. 관찰점 하위 10%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10%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빗금침 면적이, 빨간 이 빗금침 면적이 1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0%가 돼야 되니까 요 점, 빨간 요 점은요, 요 노란 점보다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높게 그려져야 됩니다. 즉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요 관찰점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요 점이요, 상위 10%라고 하겠습니다. 상위 10%입니다. 상위 10%는 점이 요 점인데, 원래 이론상으로 완벽하려면, 근데 실제 관찰점은 그보다 높게 나왔네요. 그것을 여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10%이고 이론상으로는 상위 10%가 이 점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점 보니까요, 그보다 더 높네요. 더 크죠? 근데 실제에서 본 거는 빨간 선의 오른쪽 면적이 10%이어야 하겠죠? 그 얘기는 이 꼬리의 높이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거기 여기는 잘못 그렸고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요 빨간 요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 관찰점은 이론상의 정규분포를 안 따를 수도 있겠네요. 훨씬 더 납작해 보입니다. 납작하고 이 꼬리의 높이가 훨씬 큽니다. 결국 이 QQ 플랫을 통해서 이 높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대충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